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이사는 우왕좌왕하고 정신이 그냥 넋이 나가 있고 근로자들은 내 가족은 어떻게 지키냐 이런 문제가 있고 혼란한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 이런 상황에서 뭐 노무 문제라도 자문을 꼼꼼히 해주면 이게 순조롭게 넘어가고 대표님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일정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김태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번 시간과 이어서 그 회생 파산할 때 이게 구조조정은 거의 그냥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따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노무 이슈가 네. 상당히 또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대표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또 그거잖아요. 그렇죠. 노무 이슈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냐. 네. 근데 그러니까 대표님들 가급적 구조조정을 원하진 않죠.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살리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대기업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소규모 뭐 이 정도 중견기업 뭐 이 정도는 뭐 대표님이 뭐 집단적으로 노무사를 고용한다든지 법무부원을 고용해서 뭐 구조조정을 한다? 애매하죠. 이런 데는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애매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회생 들어간다, 파산 들어간다 하면 근로자들이 자기 직장에 위기가 오니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많고 권고 사직 요청을 하면 그 받아들여서 퇴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퇴직했다고 해서 거기서 또 마무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회생이나 파산을 들어감에 있어서 노무 이슈가 문제가 되고 노무 이슈의 실은 끝은 형사적 문제로 비화되는 데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오히려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근데 이제 실은 회생을 준비하고 파산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신경 쓰는 게 이게 쉽진 않죠. 쉽지 않아요. 너무 지금 영업도 해야 되고 멘붕이죠, 멘붕. 멘붕인 상황에서 저희는 요 회생 관련해서 이 노무 이슈 컨설팅을 우리가 지금 기획한 이유가 많은 분들의 요청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법률 전문가라서 법률적인 자문이나 이슈 쪽으로 가는데 당장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항의라든지 근로자들의 그러니까 자진 퇴사든지 했을 때 근로자한테 부딪혔을 때 그 약간 조금 막 심리적인 어려움 이것을 더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불 임금을 이슈가 생겨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럼요. 공익 채권자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보통 일반 돈 같은 경우는 안 갚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건 근로자 임금퇴직금은 안 갚으면 이거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해보면 사업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체불임금이 있어도 대표님을 진정이나 고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체불임금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진정 고소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사람 사는 관계잖아요. 사람 사는 관계니까 그 회사가 어려울 때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들 또 먹여 살려야 될 식돌이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지금 급여가 안 나오면은 또 집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사장님이 좋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좋게 보일 리가 없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당장 돈이 없다. 돈을 줄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너가 최대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주겠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 근로자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황,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상세히 안내해주고 설명을 잘 해주면 근로자들도 서로 또 진행 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 설득이 돼서 마음을 참기도 하는데 그게 불안하니까 각자 다 진정 고소를 통해서 이게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제 지난번에 했던 거기도 근로자가 한 300명 됐는데 300명 하면 엄청 크잖아요. 회사가 엄청 큰 회사인데 거기서도 대표님은 이 대표님 그다음에 현명한 거예요. 현명하시니까 오셔서 그 설명해 좀 해라. 설명해 좀 해다오. 이 회생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근로자들의 안심을 시켜다오. 왜냐면 근로자가 안심이 돼야 생산을 해서 물건이
계속 생산될 거 아닙니까? 네. 근로자가 불안하고 붕 떠 있고 내 월급은 어떻게 되냐, 이 회사는 망하면 나는 길거리에 나왔냐, 뭐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우수인력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이미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을 해오려고 한 인력들은 회사가 어려워지자 바로 빠져나가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대표님이 차근차근 잘 설명하고 케어를 해주고, 아, 우리가 당장 회사는 어렵지만 회생 절차를 통해서 당신들은 잘 해결할 수 있다. 현명하게. 그러니까 안심을 딱 시키니까 생산도 잘 되고, 매출도 잘 되고, 회생도 잘 되고. 그렇죠. 아, 모든 게 좋은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선은 뭐 우리 대지급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은 대지급금 크게 얘기하면은 뭐 간이 대지급금, 도산 대지급금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실은 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도산 대지급금의 형태로 좀 정리하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은 간이 대지급금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면 어쨌든 관련된 진정이 한 번은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 진정 단계에서 체불임금 이슈가 처리가 잘 안 되면 그것이 전국에는 또 형사사건화로 좀 처리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도산대지급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와 시기,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상세하게 좀 안내를 잘 해주면 근로자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받을 수 있는 시간만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맞습니다. 불안함은 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다 사람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약간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회생 파산이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 절차는 밟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멘탈 케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 대표님이나 근로자들이나 채권자들의 마음을 상당히 안정화시키는 일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또 좀 자부심도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모든 사람이 우왕좌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났듯이 대표이사는 이 회사 어떻게 하냐, 내일 뭐 체불 내면 어떻게 하냐, 이자 못 내면 어떻게 하냐, 우왕좌왕하고 정신이 그냥 넋이 나가 있고, 근로자들은 집에 가면은 다음 달 월급이 안 나오면 이직해야 되는지, 내 가족은 어떻게 지키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거래처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 미수 깔아놓던 게 저걸 다 날리면 나는 또 어떻게 사냐, 나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해서 이해관계 모두 다 막 어떻게 혼란한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노무 문제라도 최소한 노무 문제라도 이런 어떻게 보면 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법적 절차적인 부분을 자문을 꼼꼼히 해주면 이게 순조롭게 넘어가고, 그다음 대표적으로 사람들 제가 많이 일을 해보면 대부분의 대표님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요.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당신 말이야 내 돈 뭐 월급 떼먹고 퇴직금 떼먹었으니까 내가 너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해볼 거야.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회생이든 파산이든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긴 건 맞잖아요. 맞죠. 예. 이 문제가 생긴 이 상황을 투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 안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이러면은 이제 서로 간의 신뢰가 딱 깨지는 순간, 그렇죠. 서로 불안하니까 막 고소고발부터 시작해서 일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당장 월급도 떼었는데 고소한다고 변호사 선임하고 다녀. 그렇죠. 예? 여기 있는 대표이사는 돈도 없는데 회생 파산할 돈도 없는데 또 고소 방어한다고 돈 쓰고 다녀. 이건 모든 사람한테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일은 저지른 건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대표님이 그걸 어떻게 잘 마무리를 짓느냐, 슬기롭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대표님 입장에서도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안 해보면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법무법인 발의장에 이게 노무자문 프로그램을 또 이용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 추가 비용을 드린다고 하면서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도 또 뭐 처음에는 이렇게 자문만 해드리다가 이건 자문만은 끝날 일이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 대표님도 당장 영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채권자 설득해야지 뭐 해야 되는데 이미 벌어진 근로관계, 노무관계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전면에 나서서 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할 일을 우리한테 비용을 주고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무관계가 탄탄하게 마무리가 되질 않으면
회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아, 그럼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근로자들이 있어야지만 회생의 성공 가능성도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매출이 일어나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는데 그 필수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그 노무 컨설팅에 네.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는 있지만 그 내용들은 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케이스들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맞습니다. 유형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별하게 조금 기억에 남는 것들 보면 그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우리 그 부동산 경매를 통한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 또 한번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회생을 하다 이렇게 파산 넘어갔거든요. 네. 파산 넘어갔으면 이게 대지급금이라서 3개월 임금, 3년째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로 받을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어떻게 보장을 하냐면 그 회사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경매 대금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빼버려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를 줘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이 경매가가 50억이다. 근데 3개월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많잖아요. 3개월 미지급 임금 퇴직금이 예컨대 뭐 30억이다. 근데 대출 근저당권 대출금이 30억이다. 이렇게 하면 낙찰 대금은 50억이잖아요. 네. 그럼 맨 앞에 30억을 근로자들이 가져가요. 먼저 받아가죠. 예. 그럼 이 사람 은행권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을 다 안전하게 했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우선 배당 권리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30억을 다 못 받아가요. 그렇죠. 그 나머지 20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예. 내가 이 돈을 안 갚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근로관계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할 수 있었던 이슈가 그렇죠. 이 부동산 경매를 통한 최우선 변제를 통해서 그렇죠. 해소되는 또 그래서 저희들이 예, 이득이 그때 생기는 거죠. 그걸 해결 방안을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그때 기소가 당연히 되잖아요. 네. 그럼 근로자들이 근데 나서 가지고 또 경매를 들려면 경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대표님이 우선 지불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빨리 근로자를 대신해서 경매를 넣어서 낙찰이 돼서 우선 그 최우선 변제금 그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받아가면 네.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30억은 변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청 가벼운 처벌만 남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회생 파산 분야를 많이 경험한 네. 법무법인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뭐 그러니까 뭐 실은 솔루션이죠. 맞아요. 저희들도 사건을 진행하면서 축적된 케이스지 뭔가 뭐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다가 예.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맞습니다. 부분들이 지금 모여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 부분들은 실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어디를 보더라도 회생 파산 도산에 관련된 노무 쪽에 전문적으로 자문한다는 데는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노무사님들도 이 노무 쪽 일을 많이 하시지만 이 회생 파산법, 경매법 관련돼서 이것을 네. 이런 솔루션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않죠. 예. 네. 특히나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지금 미지급 임금 부분들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 업종 대표자님들은 필히 한번 이 컨설팅을 좀 받아보시는 걸 좀 권유드립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이 이게 회생 파산 하면서 부가 서비스로 이게 노무 자문 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래 비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용도 많은 비용도 아니니까 대신 대표님들이 그 돈 조금 아끼려고 어설프게 하다가 네. 일만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같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대표님이나 그 근로자들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법무법인 발해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무 자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